안녕하세요. 이정은 노무사입니다. 제가 부당해고 관련 상담을 해보면 10명 중 9명은 거의 동일한 질문을 하십니다. 노무사님, 이거 해고 맞아요? 부당해고 맞아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바로 답변을 드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 질문들을 제가 건네죠. 왜냐하면 부당해고 사건은 처음에 어떤 사실관계를 확인하느냐에 따라서 사건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아다르고 어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의뢰인분들이 본인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이야기들만 와다다 쏟아내세요. 그래서 뭐 대표가 너무 화가 나서 나한테 소리를 질렀다. 갑자기 회의실로 부르더니 나한테 해고를 했다. 나는 너무 억울하고 피해를 많이 봤다. 물론 이런 사실관계들, 이런 이야기들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들을 잠시 멈추고 몇 가지 질문들을 던지는데요. 오늘은 그 질문 5가지를 실제 상담 사례랑 함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해고를 어떻게 당하셨나요? 대표님이 정확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질문을 드리면 대부분은 처음에는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그냥 저보고 나오지 말래요. 저는 진짜 해고당했어요. 그런데 제가 다시 물어요. 정확한 표현, 그러니까 정확한 그 워딩이 어떻게 되시는데요? 그러면 조금씩 다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어떤 분은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까 당분간 쉬라고 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 라고 얘기를 들었다고 하고요. 또 어떤 분은 사직서 하나 쓰고 좋게 좋게 끝내자. 라고 말을 들었다고 하세요. 여러분은 이 3가지가 다 동일하다고 느껴지시나요? 실제로는 전혀 다른 이야기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회사 사정이 안 좋으니 쉬라라고 했는데 본인이 그거를 해고라고 받아들여서 회사를 나가지 않았다. 이거는 사실 자발적 퇴사로 볼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휴업 기간에 대해서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를 떠나서 부당해고 여부는 논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제 상담을 할 때 해고를 어떻게 당했는지 그 정확한 경위와 정확한 표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한 의뢰인분이 처음에는 저한테 해고를 당했어요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야기를 한 10분, 20분 더 듣다 보니까 결국에 그 면담 자리에서의 마무리가 이렇게 된 거예요. 대표자가 그래, 너가 회사를 계속 다니고 싶은 의사는 알겠어. 그러면 우리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다시 얘기를 해보자. 근로자 입장에서는 그 10분, 20분 되는 면담 자리에서 나를 더 이상 사용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용자의 의사를 반복적으로 들었고 계속해서 회사를 다니기는 굉장히 불편하고 싫으셨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과연 해고라고 볼 수 있을까요? 실제로는 처음에 저희를 찾아오실 때 권고사직을 당했어요 라고 표현을 하면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고 또 문자도 확인을 해보니까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세요. 이건 권고사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보낸 문자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건 명칭만 권고사직이지 일방적인 의사표시라는 점에서 해고라고 볼 여지가 매우 크죠. 그래서 저희를 찾아오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 동일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동일한 해고도 없어요. 같은 하늘 아래 같은 해고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상담을 오시면 회사에서 들었던 말을 최대한 정확하게 전달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혹시 문자나 카카오톡이 있다면 꼭 가져오시고요. 그 한 문장이 사건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번째 질문입니다. 사직서를 쓰셨나요? 이 질문을 드리면 정말 다양한 답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안 썼습니다. 쓰긴 썼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대표가 쓰라고 해서 썼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줄 테니까 권고사직으로 사직서 하나만 쓰세요 라고 해서 썼습니다. 다양한 답변이 나오는데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으셨으면 당연히 문제가 안 되시는 건데 사직서를 지금 작성을 하셨어요. 그러면 사직에 동의하신 거는 혹시 아닌가요? 아니래요. 본인은 해고라고 생각을 했고 사직에 동의한 것이 아니라 쓰라고 하니까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쓰셨다는 거예요. 뭐 본인의 진위가 어찌 됐던 간에 사직서를 작성했으면 굉장히 불리하죠.
특히 실업급여 이런 조건을 가지고 뭔가를 했다면 거의 뭐 가능성이 매우 낮아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겠죠. 실제로 제가 기억에 남는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근로자분이 회사랑 사직서를 쓰냐 안 쓰냐 이걸로 거의 뭐 며칠, 몇 주간을 실랑이를 하신 거예요. 실랑이를 하시다가 너무 지치신 나머지 나는 이거 부당해고로 구제 신청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시고 그때부터 이제 녹취를 시작을 하신 거죠. 실제로 제가 기억나는 사례가 하나가 있는데요. 근로자분이 회사랑 사직서를 쓰냐 안 쓰냐 이걸로 거의 뭐 몇 주간 실랑이를 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근로자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본인이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그 과정을 다 녹취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녹취를 했으니까 괜찮겠지, 나의 진위가 아닌 거를 증명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사직서를 작성을 하셨대요. 그리고 저희한테 와서 이 사직서는 본인이 작성한 게 맞다, 그러나 이것이 비진위임을 밝혀주세요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녹취를 들어보니까 분명 처음에는 사직 의사가 없으셨던 것은 맞아요. 그래서 사직 의사를 그 당시로 따지자면 진위가 아니었던 게 맞거든요. 그런데 그 기나긴 실랑이 끝에 결국 이분이 알겠어요 하면서 작성을 해주신 거예요. 그럼 이게 비진위라고 볼 수 있을까요? 결국 내가 그 상황에서 그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서 사직서를 작성했다라면 그거를 이제 비진위로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애매해지는 거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동일한 상황이셨다면 사직서를 작성하는 것을 거절하기 쉽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직서를 작성을 하셨다면 부당해고 구제 신청의 승패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지위에 있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내가 사직서를 작성할 수밖에 없었던 사직의 강요, 압박 이러한 것에 의해서 사직서를 작성하셨다면 사직서 작성의 의사표시를 비진위 의사표시로서 무효화시키고, 그래서 내가 이미 사직서를 작성을 하셨더라도 끝났다라고 단정하실 필요는 또 없습니다. 그래서 왜 쓰게 됐는지 그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잘 기록해 두시고 상담할 때 전달을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문자나 카톡, 녹음 같은 자료가 남아있나요? 사실 이 질문을 드리면 대부분은 뭐 없어요. 다 지웠어요. 설마 이렇게까지 올 줄 몰라서 필요할 줄 몰랐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요즘은 그래도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셔서 사전에 상담을 받고 이제 자료를 준비해서 나오시는 경우도 많기는 합니다. 뭐 자료가 없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사실 좀 안타깝죠. 저도 해고 사건을 정말 많이 하지만 모든 해고가 나쁜 것이 아닐 때가 있어요. 정말로. 근데 반대로 진짜 이런 사업주가 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이거 인간적으로 너무 나쁘다. 그러니까 법적인 판단을 떠나서 인간적으로 진짜 너무했다. 이런 해고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자료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너무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혹시 회사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셨다면 자료를 정리하는 습관을 가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불법적으로 하라는 건 절대 아니고요. 적법한 수준 내에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카톡, 문자, 이메일, 근태기록,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이런 것들이요. 당장은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나중에는 정말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 질문. 언제 있었던 일인가요? 이 질문도 정말 중요하죠. 아시다시피 부당해고 구제 신청은 해고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셔야 하죠. 그래서 간혹 댓글에 제가 작년에 부당해고를 당했는데 지금 구제 신청 가능한가요?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안 됩니다. 노동위원회에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질문이죠. 회사 직원은 몇 명인가요? 그리고 어떤 형태로 근무하셨나요? 회사 직원은 몇 명인가요? 5인 이상 사업장인지 5인 미만 사업장인지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시더라도 각하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5인 이상이셔야 되는 것이고, 또 어떤 형태로 근무하셨나요? 이거는 뭐 프리랜서인지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 수습기간인지 이런 것들을 제가 확인을 하는 거거든요.
프리랜서인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뭐 각하 또는 기각이 되실 거고, 계약직 같은 경우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은 당연히 가능하세요. 그런데 가능하더라도 계약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 상당액이 상당히 줄어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사실 뭐 노무사 수임료를 주고 하게 되면 뭐 시간이나 비용을 생각했을 때 굳이 권해드리고 싶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어요. 제가 서론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많은 분들이 상담을 오시면 저 부당해고가 맞나요? 라고 물어보십니다. 하지만 부당해고라는 것은 그 사건의 특성상 사실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것보다도 앞에서 말씀드린 5가지 먼저 확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다면 오늘 말씀드린 5가지를 먼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정은 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모의 노무사